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오늘은 뭐 한다? 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해야 될 일.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매주마다 올릴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은 못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뭐 한다? 여기 보면 공개화폐로 구성 1번이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유화폐로 구성 작업 1번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올려줄 겁니다.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됐죠? 네. 그런데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강생들 숫자보다 자리가 모자라요. 장비 면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루 1시간당 5명은 앉아 놀아야 될 거예요. 아마 앉아 놀아야 될 거예요. 네. 그 시간에 그냥 앉아 놀지 말고 유튜브 제가 찍어 놓은 거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내가 과제를 내준 거 그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파일 받으면 다른 거 수정하지 말고 뭐라면 된다? 학번하고 이름 자기가 제대로 써야 되고 날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밑에 내용은 하나도 손댈 게 없죠. 여러분한테 하는 과제 이름입니다. 공개화폐로 구성 작업 1번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라라는 거죠. 그죠? 요걸 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시면 첫 번째 항이 있는데 공개화폐로 구성 전에 조건에 따른 변이단계 선도를 답안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이거는 공합에만 있는 문제입니다. 유합에는 이 문제가 없어요. 공합에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종이를 작성해서 내셔야지 제가 따로 평가합니다. 됐죠? 네, 그거도 이제 한글에다 하려고 그랬더니 한글에다가 대각선 그리고 이런 걸 잘 못하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뽑아서 여러분이 그냥 저한테 제출하면 제가 그걸 스캔해서 파일로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거는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라는 거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시 유의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저는 이걸 그냥 여기 와서 다시 꽂아가지고 제가 넣기 싫어가지고 그냥 작업 사진을 넣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 형태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지금 실제로 하는 건 뭐야 그러면? 학번 쓰고 이름 쓰고 날짜 바꾸고 이 사진 찍어 놓고 3개만 해서 매주 내면 됩니다. 매주마다 제가 과제를 거기다가 지난번 했던 그 클래스룸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해서 올려드릴 건데 거기다가 내면 됩니다. 자, 집에 가서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아니지, 그지? 수업 끝나고 가자마자 핸드폰에다가 USB 연결하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파일 보내든지 해서 그냥 파일만 넣어서 바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맞잖아, 그지? 저장 잘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출하시면 바로 끝나는 과제입니다. 이게 과제도 아니지, 그지? 어찌 보면 과제도 아니지. 네, 그렇게 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 여기까지 질문. 변이단계 선도 올릴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변이단계 선도를 어떻게 보느냐? 변이단계 선도라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수업 자료. 네, 변이단계 선도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네. 이거 잠깐만요. 네, 한글로 그냥 띄울게요. 저건 너무 광고가 많이 떠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스텝에서 A 실린더가 전진했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여기서 그냥 대각선으로 선 그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평행하게 끄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후진했다라고 하면 3번 시나리오에서 내리시면 되고 4번 시나리오에 다시 그냥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올리시면 되고, 그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면 평행하게 그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되니까. 그럼 B 실린더는 A 실린더가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평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가게 될 거고 후진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혹시라도 얘가 또 마찬가지로 얘가 전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평행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후진했다 그러면 그렇게 후진 그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틀은 지금 여기서 조금 변형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리기 편하도록. 숫자를 지나가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이렇게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보고는 못 하잖아, 그지?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이건 이렇게 할 거다 저건 저렇게 할 거다 이렇게 못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이 뭐예요?
작업하기 전에 제출하는 거예요. 다 작업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그 동작하는 모양을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면만 보고 회로도만 보고 바로 이거를 그려낼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럼 뭐지? 설명해준다고 매주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자 A 전진, A 후진, B 전진, B 후진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맞춰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됐죠? 그러면 답을 알려주고 그리라는 건데 틀리면 바보 인증이지 거의. 그지 않을까요? 답을 알려주고 그려서 내라는 건데 그걸 못하면 바보 인증하는 거야. 아니면 뭐가 돼요? 수업을 안 들었다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냥 앉아가지고 공합 1번, 2번에 뭐 공합 1번 오늘 했다라고 하면 오늘 결과는 바로 오늘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굳이 꼭 자를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안 넣어도 되고요. 원래 국가자격 시험에서는요 까만색 볼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올 때마다 뭘 챙겨야 한다? 검정색 볼펜은 들고 오셔야 된다. 됐나요? 네. 검정색 볼펜은 들고 오셔야 된다. 자, 허용해 줄 수 있는 한계는 청색 볼펜까지입니다. 빨간색은 안 돼요. 빨간색 내가 채점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빨간색으로는 제가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그리시면 안 한 거야. 됐죠? 연필로 그리시면 확인해보고 이거 연필 같은데? 그러면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다이소 가면 파는 거 있죠? 10분 뒤면 사라지는 볼펜, 잉크 사라지는 볼펜. 그거 내시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스캔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빵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네, 결과를 냈을 때는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검정색 볼펜을 쓰시면 돼, 그냥.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검정색 볼펜이잖아. 그죠? 자, 나는 근데 볼펜 쓰기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매직으로 그려도 뭐라고 안 합니다. 네임펜으로 그려도 뭐라고 안 합니다. 무슨 색이면 검정색 또는 청색이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됐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필기구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뭐 빼고? 볼펜 빼고. 그러니까 그 샤프나 연필 빼고 이런 거 빼고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썼던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이 많이 남아있다. 그거 들고 오세요. 그럼 돼. 괜히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쓰려고 충문 쓰려고 만들어 놓던 네임펜 같은 그런 거 들고 오지 말고 그런 거 많이 사다 놓으시잖아, 그지? 그런 건 훔쳐오지 말고. 됐죠? 네.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네, 그러면 바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내야 될 과제는 다 알려줬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그지? 네, 이제부터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출하는 거는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제가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자, 1번 파일 여기 제가 올려드린 거 말고 지금부터 제가 뽑겠습니다. 이거 뽑아서 여러분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됐죠? 네. 잠깐만 끊어갈게요. 이 동영상 잠깐 끊어갈게요. 자, 여러분 받은 자료 중에 공기압 회로 구성 작업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공기압 회로 구성 작업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뭘 한다? 변위 단계 선도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위 단계 선도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 원래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일부러 안 찍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이 끝나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 애들이 왜 기계정비 때 잘 땄느냐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부러 안 찍었어요. 이건 왜 우리 과 애들만 알게 하려고. 변위단계 선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들 분석해보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름을 하는데 뭐냐? 솔레노이드 밸브 분석법이 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 분석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리미트 스위치 분석법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분석법, 리미트 스위치 분석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거를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뭘 한다?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된 거 맞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 별로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됐죠? 첫 번째 방법, 지금 1번 문제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알려드리는 솔레노이드 분석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과 같이 이렇게 Y1, Y2, Y3, Y4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됐나요? 솔이 그러니까 둘 다 양쪽 다 양솔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솔레노이드 분석법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뭐다? 다 양측 다 양솔이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다른 데 아무 데도 보지 말고 어디만 보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Y1, Y3, Y2, Y4의 순서로 동작하게 돼 있어요. 순서로 그냥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동작한다. 여기 있는 순서 그대로. 다른 걸로 못 바꿔요. 왜냐면 여기도 이거 전개로도 그릴 때 순서를 어떻게 한다? 먼저 동작하는 걸 앞에다가 두게 돼 있다고. 솔레노이드 먼저 동작하는 걸 앞에 두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보는 순서대로 그대로 움직인다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회로도를 공합 회로도를 좀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뭘 확인하냐? 실린더가 후진 상태냐 전진 상태냐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둘 다 후진 상태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 지어지냐? Y1은 A의 전진으로 됩니다. Y1은 A의 전진의 일을 할 거고요. Y2는 A의 후진의 일을 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Y3는 B의 전진이에요. B의 전진. 그 다음에 Y4는 누구? B의 후진.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죠? 얘가 동작하면 앞으로 밀어주고 유로가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1시간 한 20분 정도 됐나? 한 30분 정도 되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안에 여기서 저기 안에 있는 스피드 컨트롤러가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그게 다 쓸모가 있으니까 첫 수업에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밑에다 그냥 말 써주면 되죠? Y1은 뭐 한다 그랬죠? A의 전진. 그러니까 A 전진. 자, 아까 그러니까 변이단계 현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였다? A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B선이 A의 B선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됐나요? 네. 자, 다음에 뭐 한다? Y3예요. 얘는 뭐야? B의 전진이잖아. 그죠? 그러면 A는 그 시나리오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나간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자, B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그지? 그럼 B가 뭐라나? B선으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A의 후진이죠. 이거 Y2라고 되어 있으면 A의 후진이죠. 그러면 뭐야? 이렇게 올라갔던 게 평탄화됐다가 다시 내려갔죠. 그죠? 네. 그 시간 동안에 뭐였어? B 실린더는 가만히 있었죠. 그럼 뭐야? 가만히 있었다 올라온 애가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네. 그죠?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예요? Y4가 B의 후진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Y4가 내려온 거 B의 후진 내려갔단 말이야. 밑에 게 B 실린더가 내려갔단 말이야. 그동안에 뭐 했나? A는 후진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려보면 선 안 그어놓고 그냥 그려보면 얘가 A 전진, 가만히 A 후진 이렇게 나오겠죠. B는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하는 동안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동안에 가만히 있고 내려오고 끝인 거야. 이거 너무 길게 그렸나 보다. 이거를 이렇게 내려오고 끝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얘는 그러니까 이 모양은 그대로 있고 얘는 꼬리가 붙고 얘는 앞에가 붙고 이런 식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점점점점 찍어보면 점점점점 찍어보면 얘가 시나리오 1번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 너무 길게 그랬어. 이렇게 누워 좀. 네, 점점점점 하면 얘가 2번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여기 점점점점 끄면 얘가 3번 시나리오, 점점점점 끄면 얘가 4번 시나리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됐나요? 네, 너무 쉬운 게 이런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걸로만 분석을 하면 너무 쉽겠죠, 그죠? 계속 이런 방법으로 분석하면 쉽겠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 왜? 편솔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못해요. 편솔은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거에서 Y1이 켜지면 전진이고 Y1이 꺼지면 후진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Y2가 어디 붙어 있겠어요? B 실린더 양쪽 다 편솔이면 Y2가 이쪽에 붙어 있겠지, 그지? B 실린더에 붙어 있겠지? 그럼 뭐야? Y2가 켜지면 B 실린더 전진, Y2가 꺼지면 B 실린더 후진이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회로드를 보고 얘가 켜질지 꺼질지를 다 분석해야 돼. 그래가지고 언제 다 해. 그죠? 그래서 더 많이 쓰는 방법이나 전기 회로도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정답지로 나와 있는 거에서 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 리미트 스위치 분석법입니다.
왜냐면 A 실린더가 전진하면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A 실린더 전진하면 뭔다? 지금 LS1을 누르고 있지만 A 실린더 전진하면 LS2를 눌러요. 그러니까 움직인 결과로 보고 하는 거야. 지금은 솔레노이드는 전기가 들어오면 이 동작을 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한 거지, 그지? 네. 움직이기 전에 전기가 이 순서로 들어오니까 요렇게 동작할 것이다라는 계획으로서 본 거고, 다음은 결과로 볼 수 있어. 결과는 뭐야? 실제로 동작하면 뭐야? Y2가 이거 LS2가 눌리거든. 이제 A 실린더가 전진하면 LS2가 눌리거든. B 실린더가 전진하면 LS4가 눌리거든. 이 순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디 있다? 얘는 앞쪽에 있습니다. 자, 방금은 여기 밑에를 봤죠, 그죠? 여기 밑에를 봤죠?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는 보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와서 이 라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PB1 누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PB1 눌러야지 무조건 움직이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여기 다음 첫 번째 나온 리미트 스위치를 보세요. 얘 뭐예요? LS2. 얘는 누구의 결과예요? A 전진의 결과죠. 그럼 A 전진 했네. 그렇게 아는 겁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요. LS4. 그죠? 그럼 얘는 누구의 결과예요? B의 전진의 결과잖아. 그지? 다음 만나는 애 누구? LS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A 후진의 결과죠. 지금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B 후진밖에 안 남았잖아. 그거 쓰면 돼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4개밖에 없단 말이야. A 전진, B 전진, 그 다음에 A 후진, B 후진 이 4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3개만 정해놓으면 하나는 마지막에 그냥 자동으로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이 더 많은 형태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예,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 애들이 이걸 배워서 금방금방 땄던 거지. 예, 공유학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거 내가 틀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이렇게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르치는 데도 옳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가 기계정비산업기사 때 거의 80% 합격하고 막 그랬던 거야. 필기만 따오느라 실기는 무조건 합격시킬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지. 그죠? 예, 필기도 그러니까 제가 맨날 수업 시간마다 그 관련된 내용을 계속 가르쳤고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려줬고 그거야 뭐 한 10년치 15년치 문제 분석하면 다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과가 항상 합격률이 높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라졌어요. 이 문제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 데는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한다는 거야. 공합 제어 실습에서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번에는 2025년도에 문제 출제되어 있는 설문형 기사 문제 요거를 수정하는 거 회로도를 여기다 일부러 틀린 걸 집어넣고 수정하는 걸 하고 그지? 그게 바로 여러분 수업에서 공유합 실습 이런 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합제어 실습에서는 다시 24년도에 어려운 설문형 문제를 쓸 겁니다. 24년도 문제까지는 엄청 어려웠어요.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은 실습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공유합은 이제 할 줄 모르는 게 없다 라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공유합 실습이 한 번 더 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설비과 친구들은 못 배우지만 그 융합전공제로는 그걸 못 배우지만 기획과 친구들은 그걸 합니다. 그때는 뭐하냐? 이 회로도를 여러분 이제는 직접 그려서 꽂는 걸로 합니다. 그게 바로 설교전 산업기사 지금 현재 문제예요. 즉 기계정비 산업기사가 그만큼까지 난이도가 올라갔다. 여러분 외워서 와야 된다. 근데 난이도 올라간 거 아니야. 하나만 외우면 돼. 그것도 내가 하나만 딱 외우게 만들어 줄 거야. 그거를 여기저기 거기 다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됐나요? 만약에 지금 설교전 기사를 따고 싶은 설비과가 있으면 당장 그거부터 배워야 돼. 언제? 내가 잠깐 쉴 때, 그럴 때 와서 나한테 그거 배워. 그러면 당장 시험을 치러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설교전 산업기사 시험 치는 거 준비하는 거는 한 달 정도만 저하고 같이 훈련을 하시면 딸 수 있어요. 그건 아직 그러니까 많이 찍어 놓지는 않았어. 지난 수업에서 좀 몇 개 찍어 놓고 확실히 전부 다는 안 했어. 14개 전부 다 하진 않았어. 하나 정도 찍었을 거야. 됐죠? 다 내가 찍어 놓은 동영상 다 뒤져도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언제 할 거다? 우리 전기공유합 실습 시간에 할 거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거 찍을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 이만큼 하고 나면 찍을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면 제가 하나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다 해먹어요. 그냥. 교수님 저 빨리 하고 집에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 하게 된다고. 그때. 그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뭐 제출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전기 회로도 그려놓은 거 저한테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저 봤던 거 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제출하라고 했던 거 있지, 그지?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 학번 쓰고 이름 쓰고 날짜 변경해가지고 밑에 있는 형태, 밑에 있는 거 뭐야?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물론 뭐야? 수업 시간 중에 저한테 채점 받아야 되겠죠? 저 채점을 받아야지 그 사진을 찍은 거를 제출했을 때 내가 그걸 점수로 인정해 주는 거지. 됐나요? 확인을 몇 번 받는다? 2번 받는다. 됐죠?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실제 수업 시간에 이 실습장 안에서는 실습의 확인을 2번 받습니다. 그것도 2번입니다. 뭐냐면 실제 동작을 시키는 거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는 뭐냐면 서랍이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 정리되어 있느냐라는 걸 채점할 겁니다. 그것도 채점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할 겁니다. 됐죠? 서랍을 받은 대로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제가 채점 사항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 알려주는 거야. 서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래 세팅은 뭔지 알려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지금부터 뭘 해야 돼? 서랍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줘야지. 지금 변인환 개선도 그리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채점 받을 사항을 하나 또 알려줘야지. 자, 서랍 정리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요거는 프린트해서 주려고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2주 동안은 제가 그냥 가서 요건 요렇게 정리하는 거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한 2주 동안은, 그러니까 여러분 채점 받고 난 사람한테 정리할 때 옆에 가서 선 다 빼고 공합 튜브 빼고 아니면 유압잭 다 빼고 나면 차례차례 넣어놓은 상태를 보고 제대로 넣었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확인해서 위치 바꿔라. 요게 정상이다. 알려줄 거예요. 3번 할까? 3주 동안 할까? 3번 알려줄게요. 네, 3번 알려줄게요. 공합, 유압 3번씩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한 번씩은 쉬게 돼 있어. 그 안에 한 번씩은 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5명씩 쉬니까 5명씩 정도 쉬니까 4명 5명 정도 쉬니까 한 4주 쉬어야 되겠네. 4주 정도는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14개라니까 10개는 채점을 받는다는 거야. 뭐 서랍 정리까지. 그죠? 그러면 10개 하는 동안에는 뭐래라? 정리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다 꽂고 다시 채점 동작까지 채점 받고 다시 서랍 정리까지 확인받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기계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잘 하는 것보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리가 제 1번이 돼 있어야 돼. 정리 정돈이 안 되면요, 기계과 여기 기계 계열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다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발에 걸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째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리가 일단 1번이 되어 있어야 돼. 됐어요? 설비과도 마찬가지예요. 용접하는데 거기에서 터치 정리 안 돼 있다가 나중에 푹 눌려가지고 거기서 불나. 그죠? 와이어 브러쉬 아무데나 막 집어 던져놓고 있다가 빵꾸 뚫려가지고 여기 피나고 하는 애들 꽤 많아.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배관 실습하면서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애들 다리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거기 철제 책상이잖아. 머리 찢어지고 이런 일도 꽤 많아. 여기저기 막 부러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 쇳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옆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거기 뛰어다니면 안 돼. 그잖아. 그리고 실습장 안에서는 장난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기본적으로 내가 지정한 거 있죠? 반팔까지는 허용하지만 뭐 안 된다? 반바지 안 돼. 그 다음에 슬래퍼 신고 오는 거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금지사항 뭐다? 아무리 바빠도 뛰어다니지 않는다. 실습장 안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뛰어다니지 않는다. 실습장에서 유일하게 뛸 수 있는 상황은 뭘까요? 그래, 맞아요. 화재 발생했을 때 뛰어나가야 돼. 그땐 찢어지든 째지든 뭐든 뛰어나가야 돼. 이해됐어요? 실습장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다? 화재 발생 시입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이해됐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실습장도 마찬가지야. 내 눈에만 안 띄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실습장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지 여러분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현장도 마찬가지야. 회사 가서도 뛰면 안 돼. 이해됐나요? 네. 지게차 운전자는 여러분이 뛰고 있으면은 시야가 기둥 블라인드가 많아서 안 보여. 그래서 머리 터져 진짜. 무슨 말이야? 그러고 그러니까
짐 들고 있는 짐 들고 이게 지깃발 올려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팍 튀어나왔어. 이게 무슨 고라니도 아니고 팍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브레이크 꽉 밟아요. 그럼 어떻게 해? 들고 있던 파레트가 확 날아가 버려. 그럼 깔려 죽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실제로는. 물론 그거 말고도 뭐야, 안전불감증 때문에 뭐야, 그 차가 들 수 있는 허용 한계를 넘어서 들다 보면은 지게차 그대로 넘어가서 지게차 탄 놈, 밑에 지나가던 놈 다 깔려 죽는 이런 일이 더 많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다 지키셔야 된다는 거지. 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는 거 일단 기본적인 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있을까? 어디다 넣었더라? 파일이 어디더라? 여기 있다. 동의학 서랍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 23년도에 만들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조금 달라진 부분 알려드릴게요.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가 봉합이 아니고 유합이에요. 유합이 내용이 많아서 먼저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시면 유압 장치에 가시면요, 아래 서랍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좀 더 당겨 올려줄게요. 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서랍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봉합으로 잡고 가냐? 너 봉합이 그렇게 좋으냐? 자, 유압 트레이너를 가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서랍이 그러니까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기본 스펙이 이렇다는 겁니다. 기본 스펙이. 물론 일부 장비 중에 한두 개는 뭐가 있다? 예, 왼쪽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서랍이 3개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그냥 그 자리에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걸 보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됐죠? 네. 다음 첫 번째, 가운데 보면 펌프가 있어요. 가운데 보면 유압 펌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뭐가 있다? 아래에 양솔이 있는데 현재 23년도, 24년도까지는 총 몇 개?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총 몇 개가 있느냐? 현재는 6개가 있습니다.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다? 복동 실린더, 즉 새까만색으로 검은색으로 긴 실린더가 2개 또 들어가, 이렇게 쭉쭉 바로 들어가 있어요.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데 여기 비어있다고 여기다 넣지 마시고 여기다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편솔이 5개로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편솔이 똑같이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고요. 그 위에 보시면 압력 조절 밸브류라고 해서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밸브류가 들어가 있고, 이거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다음에 위에 보면 스위치가 5개 있는데, 스위치는 아까 봤던 리미트 스위치, 이게 4개고요.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유압 2번에서 바로 2번, 3번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에 보면 유량 조절 밸브류가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개가 아니라 11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T 커넥터가 하나 늘어서 11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차례대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리면요, 있어요. 자, 맨 밑에 서랍부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왼쪽에는 양솔이 이렇게 있는데, 양솔을 어떻게 보라? 여기 귀가 다 달려있는 애. 네. 전기선 꽂아 있는 귀가 양쪽에 달려있는 애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그죠? 지금 그 중에는 뭐가 있다? 자, 4포트에, 일단 여긴 다 4포트예요. 전부 다 4포트고요. 4포트에 2W짜리 양솔레노이드 밸브가 2개 들어있습니다. 얘를 제일 앞에 놓으세요. 얘를 제일 앞으로 당겨 놓으세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제일 앞으로 당겨 놓으시고요. 다음은 뭐가 있다? 4-3에 양솔레노이드 밸브가 2개 들어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뭐야? 중간에 자리 잡으면 되겠죠. 2개를 양쪽으로 해서 2개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얘를 앞으로 제일 당겨 넣는 건 뭐다? 4-2의 양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가 있다? 4-3의 양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뭘 넣느냐면, 지금 현재 여기 사진에 없는 거 여기 2개를 넣는 게 뭐냐면, 모양은 똑같은데 읽어보면, 자, PT 접속형 4-3가 있습니다. PT 접속형이라는 4-3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T 접속형이라는 4-3가 있어요. 걔를 제일 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돼. 사용 빈도가 높은 걸수록 앞으로 당기라는 거야. 자주 쓰는 거부터 앞으로 당겨 놓으란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 1초라도 아낄 수 있다고. 시험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포2를 제일 앞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포3 그 위에는 PT, ABT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그거는 서로 바뀌어 있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응용할 때만 합니다. 뭐 기본 동작을 다 확인받고 난 다음에 얘를 수정해서 작업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안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 오히려 섞여버리면은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 동작할 때 틀려버린다고. 장치를 잘못 쓰면 뭐라고 했다? 실격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장치를 잘못 쓰면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한테도 채점 받을 때 장치를 잘못 쓰면 뭐다? 채점을 못 받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걸 교체해서 다시 채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처음에야 한두 번이야 그 봐주겠지만 계속 그렇게 틀리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부터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 한 4주 봐준다 그랬잖아, 그지? 4주 정도 후에는 여러분이 뭐 한다? 틀리시면 그때는 뭐야? 첫 번째 4주 동안은 틀리면 이거 틀렸어, 바꿔 라고 얘기하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꿔놓고 난 다음에 채점 받으면 되는데, 자 4주 후, 그러니까 채점 받은 지 4주가 지났어요. 즉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네, 그때부터는 뭐다? 틀리면 다 뜯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연습을 했는데 안 되면 뭘 해야 한다? 더 빡세게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요? 예. 말 안 들으면 아예 그냥 뭐 한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아예 그 친구만 따로 잡아놓고 밤늦게 해시킬 거예요. 왜? 그거부터 안 되면, 이 기초부터 안 되면 뒤는 못 넘어가잖아. 그지? 이게 안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예 안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이거 가르쳐서 실패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여기 와서 이거 가르쳤을 때 한 명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들어도 모르는 데인데 걔가 뭐냐면 부모님까지 인정하는 학습 지진아라고 아예 그러니까 이게 우선 이게 뽑아야 되는 선발 대상자가 돼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뭘 가르쳐도 돌아서면 잊어버린 애가 있었어. 그 애 빼고는 한 명도 이거 실수한 적이 없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기회를 많이 주는 거야. 옛날에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내가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연습해. 그다음 두 번째 채점할 때부터 다 이렇게 했어. 안 되면 처음부터 다 다시. 정리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 다시.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괜히 욕만 먹고, 그죠? 나중에 잘하게 되면 다 지가 잘해서 잘한 줄 알지 내가 열심히 가르쳐준 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해주려고 그래. 요번 회차에는 좀 여유있게 해줘 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두드러 잡을 거야. 됐지? 여러분 다시 하면 되죠. 다음 수업은 또 내가 해. 그죠? 물론 김민규 교수님이 할 수도 있지만.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서랍은 오른쪽 서랍인데요. 얘는 그냥 무조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보세요. 그림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뭘 보면 되냐면, 비가 하나밖에 안 달린 애들만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차례대로 보시면 맨 아래에 뭐가 있다? 2개짜리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게 2개. 자, 그게 2개 있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볼록 튀어나온 게 3개. 제일 안쪽에는 볼록 튀어나온 게 4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놓느냐? 이거는 자주 쓰는 빈도대로 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자, 여기 22라고 부르거든요. 2포트 2A짜리의 편솔인데 이 친구는요, 오픈 타입이 있고 클로즈 타입이 있어요. 미리 열려있는 타입이 있고 닫혀있는 타입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그 2개가 다 나오니까 내가 그거 넣어놨겠지. 그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돼? 얘는 꺼내서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들어 올려서 손으로 눈으로 보고 얘가 오픈 타입인지 클로즈 타입인지 확인을 하고 써야 돼요. 그럼 뭐야? 저 안에 있으면 손 쑥 넣어가지고 뺐다가 다시 쑥 넣었다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투투를 제일 앞에 놓으라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게 누구다? 3-2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를 잡으라는 얘기고. 이거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도 얘는 특이 종류니까 얘는 하나 넣어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얘를 안쪽에 넣어놨는데 빼기 쉬워요. 그러니까 안쪽에 넣어놨지. 됐죠? 네. 그러면 차례대로 하죠. 2, 3, 4의 순서대로 다 돼 있다 라고만 기억하면 되잖아.
포트가 2개짜리를 제일 앞에, 3개짜리는 가운데, 4개짜리는 저 안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됐나요? 네. 네,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2, 3, 4의 순으로 내 몸에서 멀어져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랍뱀 모양 그대로 찍은 겁니다. 아시겠죠? 서랍뱀 모양 그대로 찍어서 놔둔 거예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오후에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왜?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을 쳐야 되니까 우리 2학년들 오늘 수업 여기서 할 거예요. 네, 제가 연습시킬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들이 이렇게 다 맞춰 놓을 거예요. 왜? 편하니까 이게. 저하고 이 수업을 얼마나 했어요? 거의 1년 반 동안 이 수업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뭐 한다? 우리 2학년들은 지금 뭐 한다? 손반 대면 어디 있는지 알아 이제. 서랍 어디 열어서 어디 손을 대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시간을 줄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시험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정리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모든 서랍을 다 열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꺼내야 돼. 그리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야 돼. 아니면 또 내려놓고 또 찾아야 돼.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특히나 유학에서 이 시간이 엄청 길어져. 그러면 내가 시간을 여유있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교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저렇게 만들어놓고 핑계 대신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훨씬 손이 움직이기 빨라. 됐죠? 네, 다음 그 다음에 맨 밑에 지금 맨 밑에 층을 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층은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동 실린더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뒤집어 놔도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옆으로는 못 넣을걸? 서랍을 못 찢어내지 않는 이상 못 넣을걸? 그러니까 이렇게 넣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아래에 보면 이렇게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이 좀 튀어나온 블록들이 있어요. 요 블록들을 여기 틈에 잘 끼워주지 않으면 서랍이 안 닫힙니다. 확 밀고 확 당기고 하면 서랍이 깨져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요 지금 틈에다가 잘 끼워서 놓으시면 됩니다. 요 높이는 정확하게 이거 길이에 맞춰져 있어요. 틈새가 정확하게 길이에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이제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자, 이거는 직접 손으로 안 만져보면 모르는 일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제일 앞에는 여러분 유압에서 제일 중요한 밸브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밸브, 릴리프 밸브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어요. 제일 앞으로 당겨 놓으세요. 제일 많이 쓰니까 제일 앞으로 당겨 놓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은요 다 여러분 설거지 기사 시험에서는 사업기사 시험에서도 다 응용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응용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웨이 감압 밸브. 왜 3웨이인지냐면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니까 우리가 3웨이가 그러니까 세 개가 뭐가 된다? 방법이 3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뭐라 했어? 포포트 3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이번엔 방법이 아니고 길이야. 길이 3개야. 보시면 어떻게 했다? 포트가 3개 달려있지. 그지? 포트가 3개 달려있지. 그지? 그래서 3개의 길로 움직이는 뭐다? 감압 밸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여기를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바뀌어 있어도 뭐라고 안 할게. 그냥 이거 2개를 그냥 놔줘. 됐죠? 그리고 제일 위는 뭐가 있다? 네,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하나씩 붙어 있는 그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압력계. 그죠? 분배기 부치형 압력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자, 요거 나중에 되면은 내가 자 이거 꺼내봐라 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애들이 꽤 많아요. 잘 들어놓으세요. 자, 여기는 이게 손잡이가 있어서 조정할 수 있게 다 돼 있는 애가 몰려 있는 거죠. 그죠? 얘만 손잡이가 없어요. 얘 그냥 볼트로, 그냥 큰 볼트로 대가리로 눌러 놓은 거예요. 됐죠? 조정을 못 해요. 자, 이 친구가 이름이 뭐냐면 파일럿 체크 밸브입니다. 파일럿 체크 밸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접 조작형 체크 밸브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요? 가야 돼? 부산? 얘기하고 가. 수요일날 내가 시험 못 들어가니까
내가 할게. 다 내가 할게. 다 내가 할게. 가. 이거 편집해야 되나? 그냥 하자. 간접 뭐라고? 네? 간접 조작형 체크 밸브입니다. 됐죠? 네. 안 잘라내고 그냥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중간에 있었던 이런 상황도 안 잘라내고 그냥 올릴 거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돼. 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름만 일단 기억하세요. 제가 모든 수업에 전에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간접조작 체크 밸브를 쓰는 거다, 아니면 파일럿 체크를 쓰는 거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전부 다 매주 찍을 거란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그러니까 그거의 정답을 다시 저기서 이런 데서 작업하는 거를 찍어서 조그맣게 짧게 뭐 한 5분짜리 영상으로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기계정비 산업기사 공합 1번, 기계정비 산업기사 공합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쇼츠로 만들어서 다 올릴 거예요. 근데 쇼츠가 1분, 2분이었는데 5분, 10분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실제 기술이니까 다 해야 되니까. 됐죠? 알려드리는 건 알려드리는 거고, 그 쇼츠 찍을 때는 그냥 꽂는 거 그냥 제가 그냥 뚝뚝뚝뚝 하면서 말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쭉 꽂으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필수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만 동영상에 찍어 넣고,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K1의 A 접점, K2의 B 접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꽂을 거예요. 계속 꽂을 거예요.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해결해서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뭐란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건 지금 이거 1시간짜리 막 이런 거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꼽는 거 결과물은 어떻게 한다? 그냥 꽂아서 올린다 라고 하는 거지. 어느 순간 얘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수업하는 것보다 좀 더 빨라지면 그때는 미리 보고 들어오셔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제야? 4주차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내가 빨라지는 거야. 미리 여러분이 예습하고 오는 거야. 됐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한다? 플립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미리 오늘 할 거를 교수님이 하는 걸 미리 영상을 보고 들어와서 또 수업을 듣고 다시 여러분 실습하고 이런 거를 플립트 러닝이라고 하는 교육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서랍이 있는데요. 그 중간 서랍은 어떻게 되냐? 자, 리미트 스위치가 이렇게 5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자, 4개,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4개 그냥 여기에다가 놓을 때는요, 여기 벽에 붙이지 마시고 그냥 얘를 이렇게 놔도 되고요. 살짝 돌려놔도 됩니다. 90도 돌려도 되고 180도 돌려도 돼요. 어쨌든 4개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만 놔주시면 돼요. 됐죠? 넣으시면 되고요.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게 들어갈 겁니다. 됐죠? 요거는 그러니까 막대기처럼 생겨 먹은 건데 여기에 전선 꽂을 수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보여드리면 어디 갔니? 어디 숨겼니? 또 누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선 보이시죠? 그죠? 까만색 전선이 하나 보이죠? 그죠? 요 전선을 꽂아서 스위치로 쓸 수 있는 압력 체크하는 기계예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저기 하나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서랍에 제일 위에 상층에 보면은 이렇게 자루 형태를 다 모읍니다. 자루 형태의 거를 다 모아 놓습니다. 지금 자루 형태의 게 바로 이런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상이 되어 있는 거. 그죠? 이런 형상이 되어 있는 애하고 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분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다? 전기선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로 써라? 스위치 박스에 넣으라는 거예요. 됐죠? 전기선을 못 꽂는 자루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만 전부 다 여기 모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다시 어느 게 어느 건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그냥 이름은 얘기할게요. 4개의 뭐가 있냐면 단방향 유량제 밸브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지금 공합에서는 스피드 컨트롤러 불렀던 거 있어요. 유로도 줄일 수 있고 옆에 바이패스 회로를 통해서 체크 밸브를 달아 놓는 거. 걔가 여기 4개가 들어 있습니다. 됐죠? 그거 여기 기계의 옆면에 보면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거 보고 넣으시면 돼요. 그걸 또 내려놓을 때는 뭐야? 그 그림이 보이도록 내려놔야지 그거 맞게 찾았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2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바이패스 회로가 없이 그냥 스로틀 밸브의 형상만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걸 뭐란다? 양방향 유량 제어 밸브라고 부릅니다. 네, 요 양방향 제어 밸브,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하는 거를 위에 2개 놔뒀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여기에 그냥 말 그대로 요 커플링밖에 없고 여기 뒤에서 뭐 나사를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게 뭐라 하냐면 압력 빼기 공구라고 해요. 압력을 너무 세게 잡아놓으면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힘으로 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압력 빼기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이패스 회로를 통해서 체크 밸브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대놓고 체크 밸브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대놓고 체크 밸브예요. 그냥 여기는 뭐야? 한쪽 방향 가면 완전히 막아버려요. 한쪽 방향 완전히 열어주고 한쪽 방향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이런 체크 밸브입니다. 됐죠?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꽂아놨죠. 그죠? 이 그림 보이도록 만들어놨죠. 그죠? 다음 맨 밑에 있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조절하지 않고요. 유로를 늘려주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거야. 원래 흘러가는 라인에서 옆으로 하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얘를 이름을 뭐라 하냐? T 커넥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사진엔 2개 있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 개편 작업을 하면서 이게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놨습니다. 됐죠? 그러면 교수님 이거 공간이 없는데 못 넣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핸들 쪽을 여기 갖다 붙이시면 돌리시면 공간이 생겨요. 그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핸들이 하나 쭉 튀어나와 있잖아. 그지? 지금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는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럼 공간이 이거 높이만큼 사라진다고.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어떤 자리는 좀 불편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바꿔놓은 자리도 있어요. 체크 밸브는 아래쪽으로 여기 공간이 이게 2개밖에 없으니까 얘 이거 붙여버리고 얘가 위에가 3개 올라가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안 할게. 공간이 좀 부족하면 이 정도는 바꿔도 문제가 없거든요. 다 이해됐나요? 네. 근데 왜 얘를 앞으로 당겨 놨을까요? 촬영하니까. 시험 문제의 기본 사항에서도 얘는 쓰거든. 그래서 앞으로 당겨 놓은 거고 얘는 거의 기본 사항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안쪽으로 이전에는 넣어놨던 거야. 근데 가보면 얘나 사용 건데가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위치를 바꿔도 자 뭐라고 안 한다는 얘기야. 자 어찌됐든 유압에 대해서 서랍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작업을 실제 하시면서 어떻게 쓰는지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공합은 아주 짧아요. 이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공합 서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서랍 이거 보시면 가운데는 빈 공간이에요. 여기는 공합 펌프를 따로 두지 않으니까, 유압 펌프를 두는 데가 아니니까, 그죠? 공합 펌프는 그냥 라인으로 들어옵니다. 파이프 라인으로 들어오고요. 이쪽은 뭐야? 왼쪽은 반대면에 쓰고 있는 친구의 서랍 뒷면으로 되어 있어요. 서랍 뒷면으로 되어 있어요. 됐죠? 예, 반대면에 쓰는 서랍 뒷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못 넣겠죠, 그죠? 그럼 구멍 뚫어서 넣을까? 주먹으로 때려서 빵 쳐가지고 여기다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할까? 할 수 있으면 해봐. 됐죠? 네. 다음 오른쪽 면이 보통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서랍이 수가 더 많은 게 4개짜리고요. 일부 3개짜리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맨 밑에 거를 안 쓰게 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맨 밑에 걸 자꾸 쓰시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4주만 봐주고 그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다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맨 밑에 서랍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 위에다가 뭘 넣는다? 실린더하고 스위치 센서들을 갖다 집어넣고요. 그 위에는 여러가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제 밸브, 유량제 밸브 여러 종류를 집어넣는데 그거는 바로 사진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제일 얕은 서랍이에요. 높이가 낮은 서랍이 있거든요. 거기다가는 공합 호스를 미리 잘라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진 안 찍어놨겠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없습니다, 사진이.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하나로 다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넣어라? 실린더를 지금 제일 아래, 그러니까 세 번째 아래 칸단에는 뭘 넣는다? 실린더를 요와 같이 이렇게 넣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냐면 이게 지금 용량형 센서입니다.
용량형 센서고요. 자, 지금 서랍에는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유도용 센서가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됐죠? 유도용 센서가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쓴다? 설교 전 산업기사 때 씁니다. 지금 신출 문제 때문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사용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계 정비할 때는요, 여기만 씁니다. 이렇게만. 이쪽은 쭉 뭐예요? 리미트 스위치예요. 다 리미트 스위치를 여기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됐죠? 리미트 스위치 4세트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위에 서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다? 편소를 이쪽으로, 양소를 이쪽으로. 근데 이거 서로 바꿔도 돼요. 근데 이걸 야밤이는 하지 마.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지 말고, 알겠죠? 네, 될 수 있으면 어디기? 편소를 이쪽으로, 양소를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시거나 양소를 왼쪽으로, 편소를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세트를 줄을 맞춰 달라고. 됐죠? 네. 아, 여기서 아니면은 여기서 양소를 위에다 놓고 편소를 밑에다 놓고 해도 되는데, 네,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세트가 맞춰져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꼬여 있는 문제가 더 많지. 그래서 맨 밑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빼면 어떻게 편솔, 양솔 하나씩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네. 그 상황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줄을 어떻게 위아래로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세트가 되도록 맞춰주라는 게. 나는 되게 다 생각해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해서 맞춘 거니까 굳이 꼭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넣지 말고, 특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편솔 놔놓고 여기 편솔 놔놓고 양솔 넣는 사람도 있어. 그럼 때릴 거야. 신고해. 알았지? 자, 다음 위에 있는 게 뭐다? 여기 있는 게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는 스피드 컨트롤러라는 애입니다. 얘가 바로 스피드 컨트롤러. 몇 개 들어있다? 4개 들어가 있어요. 왜 4개일까? 전진 후진 쪽에 라인이 총 몇 개예요? 전진 쪽 라인 하나, 후진 쪽 라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B실린더도 전진 후진 하나씩 다 있잖아. 그죠? 그 4개를 다 막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4개를 나누는 거야. 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급속 배기 밸브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지금 기계 정비에서는 아마 사용하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거전 들어가면 무조건 써야 돼요. 한 문제씩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여기 뭐가 있냐면 감압 밸브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셔서 실제 실습하시면서 열어보시면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여기 하나 늘고, 요 그림에서 여기 2개가 늘고,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 개편 때문에 작업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장비가 조금 늘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요 앞에서 늘어난 거는 양솔 쪽에 2개가 늘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얕은 서랍에서 T 커넥터가 하나 늘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총 3개밖에 안 늘었어요. 여기도 공합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있다? 여기 용량형 말고 위에 유도형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압 밸브가 하나 늘었다. 그럼 총 또 3개가 늘었어요. 됐죠? 네, 그렇게만 바뀐 겁니다. 다른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새로 안 찍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뀐 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잠깐. 네.